우리가 12월, 여러분들 실제로 집을 가지고, 집이 자산이죠? 그럼 시가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그 회사의 자산이 시가가 얼마짜리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3단계로 구분해요. 얼마 주고 샀어. 일단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이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자산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팔죠. 팔면 얼마에 팔았는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요, 주로. 샀다, 시가.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두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의 평가예요, 평가. 여기 보시면.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주주한테 보고하니까 주주한테 12월 31일 날에 자산 시가로 알려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말에 평가한다라고 해요. 알죠? 기말에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시가가 떨어지면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여기다 쓰면 시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평가하면서 이득 봤다라고 해서 평가 이익이다라고 하고요. 시가가 하락하면 이때는 평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요거는 말이에요. 말 문제. 질문.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샀던 집 있죠? 내가 샀던 집이 5억짜리였는데 10억 됐어, 시가가. 기분은 좋죠? 근데 난 아직 안 팔 거야. 그러면 기분만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나한테 들어온 이익이에요? 안 들어온 이익이에요? 그렇죠? 안 들어온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손실이나 이익 있잖아요. 이 평가 손실이나 이익을 미실현 손실 또는 이익이다라고 불러요. 요거는 말 대비 지문 대비 시험에 혹시라도 지문에 미실현 손익 이렇게 나오면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란 뜻이에요. 좀 이따 그런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 드시게.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말 대비 좀 웃기긴 하다. 저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요. 시가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회계에서는 시가라는 표현보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는 오히려 공정가액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게 공정가액이라는 용어가 시가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가가 왜 공정가액이냐 말 그대로 공정한 판결 이런 말 쓰죠. 그 공정이에요. 공정한 거래 금액 그 뜻이에요. 공정가액이다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실기론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액이 얼마다라는 건 시가가 얼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중요해요 많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자, 만약에 이건 계정 과목 나와요. 계정과 뭐냐면 만약에 기말의 공정가액이 평가 전 장부 금액보다 크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건 시가가 오른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노란색 밑줄 친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줄 끝에부터. 기말의 시가로 평가하기 전 금액보다 크대. 그럼 이건 시가가 오른 거예요, 오른 거. 맞죠? 그럼 시가가 오르면 계정 과목이 우리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계정 과목은 10글자지만 어렵진 않아요. 이으면 되잖아.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녹색으로 밑줄 쳐볼게요. 여기. 자, 녹색으로
기말의 공정가액이 평가하기 전 금액보다 작대요. 그럼 제가 녹색으로 친 건 시가 떨어진 거예요? 시가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시가 떨어진, 기말의 시가가 평가를 하기 전 금액보다 작다라는 건 시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는 개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손실 났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분계인데 분계는 쉬워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보면 자, 평가 전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이 800원이었어요. 평가를 하기 전에 아직 12월 30일 날 평가 안 한 거예요, 시가로. 그랬다가 기말에 공정가액이 1,000원이 됐대요. 그럼 지금 시가가 200원 뛴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800원으로 잡혀져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1,000원으로 만드는 분계를 12월 31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200원만큼 올려요, 내려요? 화살표 800원을 1,000원 만들어야 돼. 올려요, 올려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차변. 그리고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차변.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XXX라는 건 금액을 단정 지을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했죠. 회계에서. 그럼 여기다 200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이익 받잖아, 200원. 맞죠? 그럼 수익이니까, 여기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이니까 어디에 적으면 돼요? 수익은 어딜까요? 다시 한번.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 대변에 적어야 돼, 대변에. 그래서 이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을 대변에 적는 거예요. 아시죠? 단기.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영업에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거기 하면 더 머리 아파. 그렇죠?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세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200원 아이고, 깜짝이야. 200원 적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어렵지 않죠,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자, 거꾸로 여기. 자, 평가하기 전 장부 금액은 1,000원이었어, 거꾸로. 근데 기말에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800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기말의 시가가 800원이 되면 요건 그렇죠, 손실이죠. 그래서 이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시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1,000원짜리를 800원으로 만들어줘야죠. 그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올려요, 내려요? 내려요. 200원 내려야 돼요. 우리 단기 매매증권은 성격이 뭐라고요? 자산.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하변. 내리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죠? 반대편 대변에 200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아까 평가 이익이 수익이니까 평가 손실은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어느 날짜로 끊어야 될까요? 전부 다 어느 날짜로? 그렇죠. 이거 전부 다 12월 31일 날 시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 분개하는 거니까 이거 전부 다 12월 31일자로 끊어요. 제가 이걸 왜 주의하라고 하냐면 이 화면 보세요. 제가 저번에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요. 뭘 설명 못 드렸냐면 요거 차마 그때 설명 못 드렸던 거. 제가 그때 이랬죠.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 공부하실 때 이 실기가 용어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실기하면서 몇 월 며칠자로 막 입력했던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전표 입력에 이게 8문제 나와요.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24점. 근데 우리가 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게 우리가
요 일반 전표 입력이 붕괴하는 곳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붕괴하는 곳인데 우리 시험에 뭐도 출제하냐면 붕괴를 이것도 출제. 결산이 뭐냐면 12월 31일자로 붕괴 끊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12월 31일자. 1일자로 날짜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결산에 분개하세요라고 하면 12월 31일자로 날짜 고정시키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 지웠다가 썼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써야 돼. 알죠? 그래서 시험에 결산이다라고 하면 날짜를 12월 30일을 고정시키고 차변대변 입력하는 거예요. 알죠? 요게 12월 31일자로 분개하는 게 총 4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2점. 그럼 위에 있는 일반 점표 입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 점표 입력은 뭐냐면 얘는 결산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당 날짜에 분개하는 게 일반 점표 입력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혹시라도 일반 점표에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로 분개하라는 뜻이고 날짜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결산을 하세요라고 하면 날짜 안 줘요. 당연히 12월 31일이지 결산이. 아셨죠?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어저께 우리 현금과보족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거랑 방금 했던 단기매매증권 평가가 주고 12월 30일 발행. 결산이라고 하는 날짜를 12월 31일자로 고정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이렇게. 뭐 삼성전자 주식 뜨거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날짜를 그 문제에서 언급된 날짜를 했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시험에서 결산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날짜를 고정시키셔야 돼. 그렇죠? 고정시키시고 차대변 쭉 쓰시는 거지 지웠다가 다시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결산 문제가 4개면 4개 분격을 다 끊는 거지 지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류 수정은 뭐냐면 듣고 버리세요.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오류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 수정 붕괴는 이 오류 수정은 분계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분계야. 그 잘못된 분계를 바로잡는 게 오류 수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다?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요 3개 있죠? 요게 전부 다 분계예요. 지금 배점 얼마예요? 42점이에요. 최소 42점.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몇 개는 쉽거든요? 근데 분계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2급을 일단 분계를 못 하시면 합격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셨죠? 나중에 회계 1급 가도 40점 이상으로 나오고 분계는. 아셨죠? 꼭. 다시 어디 갔냐? 음. 자, 됐어요. 일단은 그 기출문제 풀고 쉴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다. 375. 교재 375페이지. 교재 375입니다.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 자, 375페이지에 6번 한번 해보실래요? 6번? 375페이지 6번.
여러분 몇 번일까요? 거리가 먼 것은이가 옳지 않은 거란 뜻이죠? 몇 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네, 4번이 우리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걸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5,000원은 그냥 비용, 수수료 비용이에요. 또 우리가 동그라미 3번에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취득가 이렇게 나오면 자산될 금액 그 말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가액, 자산될 금액은 6천만 원이지. 6천만 5천 원? 맞죠? 6천만 5천 원? 역시 한국말 헷갈려. 6천만 5천 원에 6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 아까 그랬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아까 재고 자산은 아닌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니까 당좌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득 시 발생하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 자, 그 다음에 취득한 주식은 있죠.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의 주식 샀으면 단기간에 사고 팔 목적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뜻에서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요.